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빚에 대한 3법칙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측광이란 무엇인가. 측광은 어떻다고 그랬죠? 사진을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입체감을 주고 또한 사진을 작품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측광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노출 그리고 측광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측광. 빛의 세기를 재고 광도, 휘도, 조도 따위를 잰다. 측광은 우리가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평가 측광은 우리가 평균 측광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은 평균이 됐건 평가가 됐건 평가 측광과 평균 스팟 측광, 스팟을 줘가지고 하는 측광 둘로 나눠진다. 그렇다면 이 측광은 왜 두 개로 나눠질까? 그건 그러니까 결국에 사진 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진다. 자, 측광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속에 이 스토리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평가 측광, 평균 측광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평가 측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팟 측광 사용 시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측광하면은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면 이렇게 차 계기판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ISO 해가지고 그 다음에 측광하는 보는 그 메타가 있는데, 거기가 카메라가 밝기를 측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가해 쪽에 그게 이제 측광 모드 중에서 이제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드를 어느 걸 쓸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분 측광 뭐 이게 굉장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이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측광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진 뷰파인더로 보면은 이게 약간은 제조사마다 그림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스팟 측광은 이렇게 점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평가 측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 부분, 그 가해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두 개로. 이건 어느 카메라도 다 있어요. 제조사마다 조금 더 다를 뿐이지. 자, 우리가 일단 스팟 측광을 보면 딱 눌렀을 때 가운데만 불이 하나가, 뭐 캐논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빨간색으로 셔터를 반샷다 누르면 반짝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팟 측광. 자, 스팟 측광은 어느 때에 쓰냐? 창 밖에서 저 안에 있는 창틀을 우리가 넣고 카메라로 찍을 때 한 사람 밖에요. 밖에 건물 안에 있는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 창틀까지 그림을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창틀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죠. 사진을 찍으면. 그죠? 이런 때에 평가 측광으로 찍으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사람이 잘 안 잡히니까.
이럴 때에는 스팟 측광으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맞추면 사람은 깨끗하게 나오고 이것은 약간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사람이 잘 나오겠죠. 그런 때에 스팟 측광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평가 측광을 누르면은 모든 여기 지금 보편적으로 잡아주는 이 센서가 불이 짜자작 하고 여러 개가 들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평가 측광의 평가값을 내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평균을 낸 그런 값을 측정해 가지고 밝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의 빛을 밝기를 측정을 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 측광, 평균 측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스팟 측광, 즉 여기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찍었으면 유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찍었으면 이 사람의 밝기만 가지고 빛을 측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 두 가지 틀려요 이게. 자, 나이콘과 캐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멀티팩 패턴 측광이라 가지고 전체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게 있고, 캐논에서는 그냥 평가 측광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틀려요. 이게 약간 제조사마다 이게 약간씩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콘을 가지시는지 캐논을 가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카메라는 니콘이면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캐논을 가진 분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앙부 중점 측광이라고 있는데, 중앙부 여기는 중앙 중점 측광이라고 해서 이게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스팟 측광은 그냥 여기나 점 하나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캐논에만 있는데 부분 측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선으로만 이렇게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캐논에만 있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나이콘과 캐논이 다른데 요 하나만 옵션으로 해가지고 더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즉 우측에서 보듯이 평가 측광은 이렇게 생겼고, 부분 측광은 가운데 점 하나고, 중앙부 평균 측광은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찍힌다. 그러니까 중앙부 평균 측광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부 평균 측광을 내 가지고 그 밝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체 측광은 말 그대로 화면 전체 기준을 반사율을 측정하는 거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점 측광은 화면 전체가 아닌 화면 중앙부 부분부터 3분의 2까지의 그 기준을 반사율을 측정한다. 스팟 측광이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빛을 측정하는 그런 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그 다음에 스팟 측광 똑같아요. 이 세 개가. 단 캐논만 이 부분 측광이 하나가 더 들어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닭장에 닭이 50마리가 있어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잡아가지고 골고루 빛을 이렇게 줘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밝게 찍는 것을 우리가 평균 측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마리 닭을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볼 때, 그것을 밝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찍는 것을 우리가 평균 측광 찍게 평균 측광을 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팟 측광은 화면 속에 특정한 한 부분 콕 찍어가지고 5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콕 찍어가지고 걔만 측정을 해가지고 찍는 게 스팟 측광이다. 반대되는 거죠, 반대. 네. 그러니까 50마리 중에 쟤 튀기면 맛있겠다 하고 걔를 콕 집어가지고 걔만 딱 했을 때 스팟 측광 점 하나로 해가지고 걔만 딱 찍어가지고 셔터를 눌렀을 때는 걔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걔만 잡아지겠죠. 네. 이 두 가지 측광을 이용해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뭐 스트로보, 그러니까 플래시나 조명등을 이용할 때는 측광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야 된다. 예. 하지만 반대로 스냅과 인물 사진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만을 위한 노출을 잡을 때에는 어때요? 피사체를 더 강조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때요? 별로 내가 걔만 찍는 거지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만 짱하게 나오면 되지 그 주위에 있는 닭모이 쪼아먹고 관심 없고 쟤만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피사체를 강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델 같은 경우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묘사를 더욱 강조하고 촬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는 그 스팟 측광을 그렇게 쓴다. 지금 중앙부 원이 스팟 측광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맞추니까 여기가 어떻게 측광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다 찍으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측광. 그러면 여기에 평균을 내가지고 찍기 때문에 여기는 밝고 점점 어두워지겠죠. 바로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오시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자, 내가 생각되어지는 부분, 즉 어두운 곳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두운 곳의 노출을 잡으면 돼요. 어두운 곳을 찍어가지고 딱 거기를 찍으면 되고, 반대로 밝은 쪽에 노출이 중요하면 밝은 부분을 가서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너무 밝지 않고 너무 약한, 그러니까 식당에서 라면을 오다할 때 우리 장난으로 얘기할 때 맵지도 않고 안 맵지도 않고 중간으로 해오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개인이 라면을 끓이는데 맵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게, 그러면 중간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또 안 맵지도 않게 하면 그건 그냥 장난일 뿐이죠. 근데 얘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밝지 않고 너무 약하지 않은 중간 그런 게 기계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노출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노출이 너무 센 것은 사진을 버릴 확률이 100%다. 반대로 조금 노출이 부족하게 찍으면 그것은 그래도 조금 밝게라도 놓고 쓸 수는 있다는 거.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약간 어두운 게 낫지, 노이즈는 끼더라도 어두운 게 낫지, 아주 오버 노출 시켜가지고 찍는 사진들은 쓸모가 없다. 그 사진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변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오후에 노을을 찍을 때 노을의
반쪽을 선택했을 때는 피사체의 인물이 어둡게 나왔을 거라고. 예. 그런데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피사체가 갑자기 그 어두웠던 피사체가 갑자기 밝아질 때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때는 노출을 고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밝아진 거예요. 딱 노출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AL 해가지고 있는데 이 노출 고정을 눌러놓으면 노출이 딱 내가 맞춰준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노출 그 버튼을 안 누르고 움직이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조금 움직였는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고정을 꼭 시켜라. 캐논 카메라는 뭐 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누르면은 노출 고정이 돼요. 근데 이 나머지 카메라 뭐 소니나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있는데 만약에 캐논 보면 AL 뭐 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AL 그걸 눌러주면 노출이 고정이 된다. 그러면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봐도 똑같은 노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의 뒷부분에 뭐 눈표가 있는지 아니면 AL이라는 게 있는지 이거 뭔 버튼이지 하고 집에 가서 매뉴얼 찾아봐야지 하지 마시고 AL이라는 것은 노출 고정 버튼이다. 캐논에서는 꽃표를 누르면 노출이 딱 거기에 고정된다. 그러니까 제가 맞춘 곳 거기에 노출이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자, 노출 잡은 곳과 초점을 잡은 곳이 다를 때 노출 고정을 해주고 찍는다. 자, 이쪽 우측에다가 노출을 고정해 놓고 초점은 이쪽에다 잡는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얼굴에 명암이 밝고 어둡고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럴 때 촬영자가 밝은 부분에 노출을 잡고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두 개로 이렇게 할 때 어두운 부분을 노출을 잡고 나서 노출 고정을 딱 해놓고 움직여서 이 부분에 초점을 딱 잡고 찍으면 저렇게 반반 치킨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어두운 쪽에다가 노출을 딱 고정을 시켜요. 한쪽에다 그래놓고 카메라 초점을 여기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 대신 노출 고정을 꼭 눌러야 돼요. 고정을 시켜놓고 한쪽 반대 방향에 빛이 밝은 데에다가 초점을 잡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노출 고정이다. 또 나중에 안 배웠다고 꼭 그런 분 있어요. 안 배웠는데 저건 안 알려줬다고.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노출 고정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엉뚱한 짓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노출 고정 초점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복잡하지 않고 A 모드보다 이 노출 고정 시키는 데는 A 모드보다 M 모드가 쉽다고들 보통 얘기해요. 모두가 M 모드 하면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들도 A도 쓰고 T 모드도 쓰고 다 하는데 M 모드라는 것은 그냥 매뉴얼 모드로 해서 여러분이 노출이며 이걸 다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겁내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M 모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빨리 습득이 돼. 그렇기 때문에 M 모드를 많이 일단 권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페셔널들이 뭐 딴 모드를 안 쓰냐, 그건 절대 안 해요. M 모드에서 모든 게 이런 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M 모드에다 놓고 노출 고정을 하고 초점은 밝은 쪽으로 옮겨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반으로 해서 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카메라, 현재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아이들을 놔두고 소파에 앉으라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빛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꼬표를 눌러가지고 일단은 노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약간 움직여서 밝은 쪽에다 초점을 잡고 찍으면 이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M모드에서. 네.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에서는 조리개를 건들지 말고 간단히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아니면 내리고 빛을 많이 주고 빛을 적게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M모드를 많이 쓴다. 자, 평가 측광. 우리가 멀티 측광이나 평균 측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뭐 평가 측광, 표준적으로는 평가 측광이라고도 하는데 평균 측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평가 측광은 지금 멀티나 평균 측광이나 다 같은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혼동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뭐 평가라고 했던 평균이라고 했던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 측광은 언제 쓸까? 자, 평가 측광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화면에 담고자 할 때, 여기를 갖다가 저거를 갖다가 담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든가 관광을 가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잡고자 그 사진으로 보여줘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평균 측광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측광 모드는 거기다 A 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만의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카메라의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평가 측광을 찍는 데는 이런 식으로 너무 밝은 이런 데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밝은 부분을 노출로 맞춰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밝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게 너무 어두운 부분만 강조를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첫 번째 사진, 인물 사진인데, 여기는 초점이 촬영자의 제일 가까운 눈 쪽에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요. 지금 45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쪽 눈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대편 눈 아래 여기에다가 스팟 측광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갈라지죠. 어두운 부분과 저쪽 스팟 측광 한 부분과. 그러니까 측광은 밝은 광대 쪽에 하고 노출 고정을 시키는 것은 눈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도 노출 고정하고
초점은 반대로 지금 줘가지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찍느냐? 명암 대비가 아주 교묘히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평가 측광을 이렇게 한다. 네. 한쪽에다 눈에다 맞춰놓고 스팟 측광 딱. 자, 스팟 측광을 밝은 부분에다가 딱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눌러줬겠죠? 꽃표를 여기 밝은 부분에다 딱 맞춰놓고, 그리고 어두운 제일 가까운 눈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온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반반으로 밝은 쪽은 밝고 어두운 쪽은 명암이 짙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 사진으로 이렇게 변하더라. 예.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이제 평가 측광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강조가 됐죠? 여기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항상 밝은 측광을 원하시면 밝은 쪽의 스팟 측광을 이용해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자꾸 평균 측광을 찍어봐야 돼요. 집에서 심심할 때 뭐 동네 뭐 밖에를 나가든 뭐 어디 가서 뭐 찍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평가 측광을 찍어봐야, 평균 측광을 찍어봐야지 안 찍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에다 물리던 밝은 쪽에다 물리던 해가지고 일단 꽃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밝은 쪽에다 놓고 찍으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콘트라스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씩 찍어봐라. 지금 여기도 밝은 쪽과 두 번째로 밝은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노을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너무 밝은 쪽이다 하지 말고 두 번째 정도의 밝은 데다가 일단은 측광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서 찍으면 이러한 사진을 여러분들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냥 가서 그냥 찍으려고 하니까 새카만 하고 컨트라스트도 없고 그런 사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스팟 측광 이걸 배웠기 때문에 한쪽에 명암을 주고 한쪽은 밝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스팟 측광, 평균 측광을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노출 고정을 시켜가지고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측광에 대해서. 자, 사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빛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빛하고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이 도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강의했을 때도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퍼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F값이라고 하죠. F값. 3대 노출의 카메라의 노출의 3대 요소. 3대 요소가 뭐예요? F값이죠. F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뭐예요? ISO. 이게
노출의 3대 요소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진을 찍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는 전체의 밝기를 조정을 하고, 하나는 빛의 흐름을 갖다가 작게 해서부터 확 열어가지고 빛을 얼마만큼 통과를 시키느냐, 하나는 또 빛을 얼마만큼 시간을 줘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하는 스피드, 그리고 뭐예요? ISO. 이 3대 요소를 모르면 사진 못 찍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관관계별로 달라지는데, 얘를 올리고 얘를 내려주면 A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를 내리고 얘를 올려도 똑같은 A라는 목적을 달성을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죠? 똑같아요. 여기에서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은, 하나의 목적은 똑같이 이루는데, 여기서 움직여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맞춰도 A라는 목적지를 가면 된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등가노출이라고 해요. 등가노출. 네. 서로가 다른 교착지가 있지만은 결국에 이뤄내는 목적지는 똑같아질 수가 있다.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가지만, 하나를 내리면 하나가 올라가고, 또 하나를 내리면 하나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세 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A라는 그 목적지에는 똑같이 도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일단은 우리가 F값을 한번 봐요. F값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리개라고 하죠. 조리개.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근데 F2 약간 상이 살아나죠. F2.8 딱 오니까 좀 더 많이 살아나. 근데 F5.6으로 오니까 많이 살아났어. 근데 F11로 오니까 굉장히 살아났어. 근데 F32로 가니까 선명한 사진이 나왔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래 그 렌즈의 조리개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굉장히 쪼여주니까 어때요? 아웃포커싱이 된 것이 펜포커싱 쪽으로 돌았으면서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오더라. 자, 조리개를 쪼이면 쪼여가지고 찍을수록 어떻게 되죠? 선명한 사진이 나온다. 근데 반대로 조리개를 확 열어주니까 아웃포커싱이 되는 사진이 나온다. 여기서 일단은 F값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열면 아웃포커싱, 쪼이면 펜포커싱,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골고루 이렇게 나오더라. 지금 여기 그림 좌표를 갖다가 위에 이렇게 해놨는데 어때요? 열었을 때와 쪼였을 때 점 하나로 빛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선명해진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인데,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때는 딱 정지 상태. 근데 자꾸 125를 넘어가면서 뭐 80초, 60초 가다 보니까 상이 어때요? 역동적으로 변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초 주니까 셔터가 철컥 하면서 셔터 스피드가 엄청 늦어지겠죠. 늦어지면서 어때요? 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확 기차 지나가는 것처럼 확 지나가면서 상이 보이지가 않더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200 나가가지고 옛날에 기계식 카메라 쓸 때 밖에 나가서는 해변가 가서는 F11 이상 주고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아니면 250분의 1초를 주고 찍으라고. 그리고 이제 필름은 보통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400짜리를 가져가고, 안 그러고 굉장히 좋은 날 산 같은 데나 야외나 뭐 해변가 갈 때는 ISO 100짜리. 옛날에 필름 카메라, 필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기계식 카메라들은 필름을 사가지고 24개짜리 뭐 36개짜리 해가지고 필름을 넣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 당시에는 필름 박스에 보면은 ISO 뭐 아니면 ASO 해가지고 국제 규격인데, 지금 ISO가 옛날에는 그런 아사라는 그런 것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100, 200, 400, 800, 그 당시에는 우유는 없었어요. 초보 화질들은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뭐 코다 이런 걸 팔았어요. 그 당시에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필름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디카로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쓰던 필름 카메라는 지금 다 사장이 되고, 필카를 예전 그 추억에 못 잊어 가지고 예전에 그 기계식 쓰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흑백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도 뭐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필카하고 디카하고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왔느냐, 뭐 지금 뭐 이제 거의 스피스퍼인데, 소니나 나이콘 이런 회사는 기계식 카메라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골동품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요즘은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굉장히 편하다. 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찍어봐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출력을 해봐야만이 이걸 알지, 찍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찍고도 뷰파인더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찍을 수도 있고, 필름값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디카 시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의 욕구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나온 거기 때문에 된다. 자, 일단은 조리개가 쪼여지면 쪼여질수록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뽀샤시하게 아웃포커싱이 되려고 하면 조리개를 확 열어야 된다.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 뭐 요즘은 뭐 우위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도표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1000분의 1초, 뭐 아래로는 2분의 1초, 10초, 뭐 15초 이렇게 놓는데, 여기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IOS를 내리니까 그렇게 변하더라. 위로 올라갈수록 정지된 상태로 변한다, 셔터 스피드는. 그 다음에 ISO는 내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보니까 100으로 갈 때가 선명해지더라. 근데 반대로 400이 넘고 800이 넘고 1500 이렇게 쭉 올리니까 사진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25,000을 넘기니까 완전히 까뭇까뭇하게 노이즈가 끼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뭇거뭇하게 사진 뒷면에 이렇게 막 박히는 거, 그거 보러 이제 우리가 노이즈라고 해요. 노이즈하고 비네팅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감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600, 800이 넘어가지고 뒤쪽에 검검하게 바뀌는 현상, 특히 실내에서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에는 저 노이즈가 많이 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제대로 노출이나 이런 것을 다 ISO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가서 찍었다 보면 절대적으로 노이즈가 덜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프레시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 ISO가 만약에 의도해가지고 세게 놨다. 그러면 피사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전체의 그 배경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측에 크게 이제 확대를 해놨는데 100일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깨끗해. 200일 때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노이즈가 조금 생겼어. 근데 400일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생겨.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이렇게 ISO 센서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다 보니까 25,000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깜깜한 데서도 프레시 없이 찍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끼더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밝아지니까, 자, 깜깜한데 아래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셔터 스피드를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빛도 더 많이 두르게 해야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이즈가 안 끼게 하려면.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셔터 스피드 저거를 나오지가 않아,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올려가지고 800이나 1600이나 맞췄어. 그랬더니 셔터 스피드가 다시 안 나오던 게 조금 나와서 60초나 80초에 딱 섰어. 네. 그리고 확 안 열어도 5.6 정도면 충분해. 아까 얘기한 어느 쪽으로 가도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움직임으로 해서 똑같은 결과물로 그 목표치를 도달하더라. 우리가 그걸 갖다가 등가노출이라고 한다. 이 등가노출.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스텝씩 넘어가는 거, 조그 다이를 돌리던 뭐 해가지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스텝이라고 한다. 나중에 또 뭐 이제 배우니까 거기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F값의 조리개 변화와 ISO와 셔터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만이 사진을 찍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딴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물을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이것은 그냥 한 장으로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 등가 노출이 생성이 될 거라. 저걸 내리고 이걸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ISO를 올리니까 어두워지는 대신에 셔터 스피드하고 저 F값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구나. 바로 그 차이예요. 얘를 올리면 얘가 내려가고, 이게 어느 정도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퀄라이저 만들듯이 여러분이 잘 어떻게 합성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건 지금 여기서 적어온다고 뭐 나중에 또 한 번 정도는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불변해요. 카메라는 어느 카메라고 이것은 알아야 돼. 무조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 3대 노출의 3대 요소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노출 보정으로 사진의 밝기를 이제 조정하는데 아까 잠깐 했었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자, 노출 보정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렇게 촬영자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뭘 찍을 것인지 뭘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전자식 액정으로 하나가 가고 하나는 광학식 뷰파인더로 가요. 자, 전자식 액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물을 우리가 보면서 찍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그대로 찍는 거. 근데 이 광학식 뷰파인더는 결과물을 보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뷰파인더로 보고 그냥 찍어야 돼.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광학식 뷰파인더 카메라예요. 자, 그러면 반대는 뭐냐? 결과물을 미리 보고 찍을 수 있는 거. 예전에 나왔던 소니 717, 707 아니면 뭐 똑딱이식 똑딱이식 카메라라는 것은 조그만 해가지고 누르면 똑딱 한다고 해서 똑딱이 카메라라고 한다겠죠. 그런 카메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삼성 뭐 이런 폰들이 결국에는 전자식 액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림이. 그대로 구도도 보고 어떻게 찍을 것인지 뭐 줌할 건지 보고 찍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식 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보고 찍는다는 그런 뭐 저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미러리스는 뷰파인더 안에 조그마한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던 LCD 액정을 보던 항상 전자식 여러분이 액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자식 액정. 그 반면에 광학식은 그런 액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역시도 우리가 사물을 보고 찍죠. 사물을 보고 찍어요. 거기 서봐. 이렇게 보고 조금 이쪽으로 움직여. 핸드폰 역시 사물을 보고 그대로 찍는 거예요. 뭐 꽃을 찍던 사람을 인물을 찍던. 그래서 이건 역시 미러레스하고 같다고 보면 된다. 어떻게 촬영이 될 건지 미리 알고 찍는 거예요. 이거 미러레스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소니에서 알파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소니 카메라들은 예전에 이 렌즈 교환이 안 됐어요. 알파 시리즈가 나오면서 렌즈를 자기네 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는 707이나 717은 그 자리에서 이게 본체가 거기서만 움직이고 그냥 렌즈를 바꿀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서 나왔던 게 707, 717 그 모델로 해서 거기까지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알파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717, 707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진도 뭐 그냥 잘 찍히지만 굳이 내가
엎드려 가지고 찍을 이유도 없고 위에서 이걸 딱 돌리고 그대로 찍기 때문에 저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편리했었어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확인하고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다. 네. 자, 전자식 카메라로 노출 보정을 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면 현실은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 화면을 밝기가 노출 보정을 하면 이렇게 밝을 때는 밝고 어둡게 놓고 싶은 데는 어둡게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AEL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가지고 나이콘들은 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소니는 꽃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꽃표를 눌러주면 그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지만은 카메라 내에서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네.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비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AL을 눌러가지고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에서는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출 보정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측광 플러스 노출 보정, 전체 측광 상태로 맞춰놓고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밝게 찍거나 어둡게 촬영할 수가 있다. 쭉쭉쭉 돌리면 밝아지죠. 또 쭉쭉쭉 돌리면 어둡죠. 그러니까 이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어두울 때는 어둡게, 밝을 때는 밝게. 네. 그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찍는다. 그러면 적정 노출은 어떻게 찍냐? 뷰파인더로 보면 제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적정 노출이고, 그 위로 한 스텝 한 스텝 우측으로 돌리면 밝아지는 게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밝아지는 거죠. 그 반면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겠죠. 네,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에 노출계는 제로가 적정 노출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제로라고 하는 뜻은 무엇 뜻이냐면 그레이 컬러가 18%다 그 얘기예요. 노출계가 제로. 이렇게 노출계가 있는데, 제로라는 얘기는 그레이 컬러가 18%다 그 얘기예요. 그냥 밝은 게 아니고 그레이 컬러가 18%가 있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이거 있다 그건 이게 정상이다 하는 걸 알려줄 뿐이지 이것을 지켜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배우는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신경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거 쓰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그냥 뭐 이렇다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이걸 맞춰라 뭐라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은 이것은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 수업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 수치를 절대 고집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무의미 없으니까. 자, 사진을 찍을 때
밝을 때는 밝게, 어두울 때는 어둡게, 노출 고정 다이얼을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서 어두울 때는 어둡게 놔라. 그 얘기예요. 밝을 때는 밝게 해놓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도 벽면도 밝고 모델도 흰색으로 옷을 입었고 또 피부색도 검은 사람이 아니고 흰 동양인이나 흰색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얀색을 띠겠죠. 모든 게 다 하얀색은. 이 상태는 노출 보정을 0으로 놓고 찍으면 좀 전에 얘기한 그레이 여기 18%가 18% 찍히니 당연히 어둡겠죠. 네, 어두워요. 그래서 스텝을 위로 올려서 왜? 모든 게 밝기 때문에 스텝을 올려서 찍으라는 거예요. 쫙쫙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던 화살표를 한 스텝 올리던가 두 스텝 올리던가 밝게 18%가 어둡기 때문에. 자, 반대로 어둡게 찍으라는 말은 이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0으로 놓고 찍으면 좀 전에 얘기한 그레이 18%로 찍히기 때문에 어둡게 찍히겠죠. 네. 그래서 0으로 놓고 찍으면 밝을 수는 있겠지만 사진이 흔들리거나 감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약간 어둡게 찍어도 무방하다. 어두울 때는 또 반대로 어둡게 한 스텝 정도나 투 스텝 정도 이렇게 내려서 찍는 게 무방하고 또 어두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밝을 때는 밝게 어두울 때는 어둡게 이것을 감안을 하면 그레이 컬러를 뭐 안 해도 되지만은 항상 이것을 감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톤이 흑인이나 백인 모두가 달라서 그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동양인은 대체로 우리 피부톤은 플러스 0.3, 0.7 정도 올려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플러스 0.7, 뭐 0.3에서 0.7이니까 뭐 0.5도 되고 4도 되고 하니까 약간 올려주고 찍으면 0에다 놓고 찍은 거다고 올려가지고 0.3이나 0.7 찍은 거고 사진이 대조가 틀리다. 네. 왜? 그레이 0에다 놓고 찍어봤더니 18% 그레이이기 때문에 이때와 동양인 피부톤이 틀리기 때문에 0.3이나 0.4나 0.5, 0.7 이렇게 놓고 찍었더니 피부톤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다 하면 위쪽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0.3에서 0.7 사이에다 놓고 찍으면 굉장히 잘 맞더라. 지금 현재 0에다 놓고 찍으면 이 그레이 컬러 이 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0.3이나 0.7 하면 이게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동양인 피부하고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레이 컬러가 옅어지니까. 자, 얼굴 인식 플러스 자동 보정. 최신 카메라들은 대부분이 사람 얼굴을 인식하면 0.3이나 0.7 자동 보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나 핸드폰 얼굴 인식 딱 시키면 삑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사람 얼굴이구나 해가지고 지가 자동으로 0.3, 0.7 딱 맞춰주는 게 핸드폰. 네. 그레이 18%니까 자동으로 딱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핸드폰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옛날 카메라들은 이런 보정을 직접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꾸 이 광학기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때? 옛날 카메라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카메라를 써야 될까요? 자꾸 이 발달돼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내가 모르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금 최신 기기들이 그것까지 맞춰주니까 내가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꾸. 네.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차도 자꾸 터치해가지고 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에어컨이 딱 맞춰가지고 나온다든가. 역시 카메라도 자꾸 이 광학기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보정이 지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ISO 같은 것도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 네. 오류에다 놔두면 그건 자동으로 지가 변하니까 그러면 나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만 가지고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또 오류에다 안 놓고 맞춰가면서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옛날 카메라를 뭐 써도 되지만은 요즘 카메라를 가지고 사신 분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다. 옛날 이제 뭐라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죠. 꼰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적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자, 얼굴 인식 플러스 자동 보정인데 똑같은 노출을 0으로 세팅해도 인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밝기가 달라지더라. 지금 하늘을 보면 달라져요. 저렇게 푸른색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그냥 하얗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하늘인지 구름인지 배경이 굉장히 밝고 어두워짐을 세심하게 느낄 수가 있죠. 배경이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면은 통일감이 없다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일관성을 요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얼굴 인식 노출 보정을 끄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꺼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껐다 켰다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꺼놓는 걸 권장하며, 인물을 요할 때는 손으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손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귀찮은 분들은 뭐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색도나 뭐 이런 거 좀 약간 일관성이 없는 사진이 나온다면 그것만 염두에 두면 되지, 굳이 뭐 켜놓고 쓸 이유는 없다. 네. 뭐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뭐 거기니까 뭐 난 그냥 쓸래 하시는 분들은 써도 돼요. 근데 나는 일관성 저거에 찍으란다 그래가지고 켜놓고 찍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어떻게 찍던지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카메라가 이제 광학식이라고 했는데, 광학식은 실제로 찍기 전까지는 어떻게 찍힐지를 몰라요. 샷다 누르는 순간에 이제 적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찍혔는지 이제 나중에 찍고 나가지고 봐야 되니까. 광학식 카메라는 실제 찍고 나서 절대 어떻게 찍혔는가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광학식 카메라는 라이카가 있다. 라이카 카메라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광학식 카메라들은 촬영하기에 난이하다. 그러니까 나 카메라 샀어. 캐논도 아니고 나이콘도 아니야. 좋은 카메라 샀어. 비싸게 샀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해. 아무리 돌리고 저거 해도 이게 뭐 밝아지는 것도 안 같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좋다는 카메라가 이런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카나 이런 카메라들이 뭐가 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측광 모드를 고민을 해요. 왜?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돌려도 별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는 촬영 후에 카메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찍는다. 왜? 여기서는 안 나타나니까 찍고 나가지고 잘 됐나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이카를 선택을 안 해요. 그냥 에이 캐논 이걸로 찍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찍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프로페셔널이 된다. 그래서 사진은 딴 거 없어요. 자꾸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찍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해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고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프로페셔널 사진작가가 되는 거지. 아무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찍어가지고 그냥 뭐라 볼까 잘 찍으면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절대 그거 어떻게 못해요. 자, 여러분이 100% 그냥 누르기만 하면 찍히는 자동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누가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줬을 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찍어보고 만지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노하우가 배서 언제 어디서고 누가 봐달라고든 뭐든 딱딱딱딱 이게 되는데 그냥 오르메릭만 놓고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스틱차 운전을 시키던 분은 그 운전을 잘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오르메릭 차를 사용을 해도 그게 있어요. 높은 고개에서 내려가는데 아래쪽 기어에다가 3이나 2에다 놓고 간다는 것쯤은 알고 이렇게 하는데 오르메릭 운전하시던 분들은 높은 고개에서 계속 브레이크 잡고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브레이크가 과열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오르메릭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약간의 아닌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다듬어 가지고 쓰는 것도 여러분이 프로가 되는 기본이지 전혀 100% 저거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몇 개 안 남았는데 스팟 측광인데 배경은 극히 어두운 경우는 배경을 버려도 된다. 굳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게 나오는 건 검게 놔둬요. 인물만 이쁘게 나오면 되지 깜깜밤중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 때는 배경은 단호히 버려버리고 인물만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경우. 적당한 정도의 역광 상황이 배경이 너무 뒷배경이 안 날아가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역광이 있을 때는 꽃들이 흰색인데다가
이렇게 찍으면 역광일 때에는 이 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선명하지가 않다고요. 다 날아가니까 역광이 심으면 꽃들이 밝아져 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데 너무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델이나 이런 저거만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모델도 약간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데 역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기 때문에 굳이 너무 신경 쓰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밝기 때문에 나르는 게 조금 약간 어둡게 어두운 식으로 해서 좀 내려서 찍으시면 되니까 이런 때는 조금 약간 역광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한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밝게 찍으면 하얗게 이렇게 변해버려요. 아예 하얗게 구름이 뭐 조금씩 있어도 흰색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불가로 만드는데 그리고 사람은 엄청 검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어둡고 저쪽은 굉장히 밝고 근데다 사람을 찍으면 답이 없어요. 새카맣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인물을 밝게 찍으면 노을이 날아가고 노을을 찍으려고 하면 인물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후보정을 찍고 나서 후보정을 하거나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조명을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내라면은 뭐 집안에서는 뭐 불을 킨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들을 보면은 이게 밝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도 약간 푸릇하게 있는데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씩 후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해가지고 인물은 밝게 이렇게 후보정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없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후보정으로 해가지고 역광일 때는 만드는 것도 좋다. 역광은 진짜 저도 그렇지만 약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저쪽은 지금 보정된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구름이면 약간 푸른 저기 하늘이 나오죠. 푸른색 바다도 나오고. 그렇지만 원본은 이렇게 시커매요. 그 노출을 한번 올려봤더니 사람 이 밝기도 다 맞추고 다 했는데 보니까 뒤에 창문에 비친 바닷가의 배경이 다 날아가서 흰색으로 변하더라. 바다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어둡게 촬영을 해가지고 밝게를 하면 하이라이트에 주의하면서 살짝만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후보정이 되는데 이럴 때 찍었을 때 0으로 촬영할 때는 정상적으로 노란 컬러가 나오는데 3스텝 언더로 검게 찍으니까 그래도 비슷해요. 근데 밝게를 찍어서 오버를 해가지고 좀 밝게 찍었더니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딴 색으로 변해 있더라. 이렇게 하얀 컬러 쪽으로. 그래서 약간 어둡게 찍어가지고 보정을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0으로 촬영할 때는 노란색이고 검게 찍으니까 근접치가 되기 때문에 검게 찍는 게 낫다. 어둡게. 근데 밝게 찍으면 딴 색으로 노란색이 딴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밝으면. 그래서 밝은 사진은 못 쓴다. 항상. 그리고 여기서도 딱 찍어보니까 0스텝으로 찍었어요. 0스텝으로 찍었는데 0하고 어둡게 찍은 3스텝을 찍었는데 노란색이 같이 나오는데 밝게 찍어가지고 오버를 했더니 3스텝 오버를 한 스텝이
3스텝 플러스 쫙쫙 올려가지고 밝게 찍었더니 여기도 색깔이 이 색으로 나왔어요. 근데 검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 교정을 해가지고 약간 올리면은 어때요? 정상으로 어느 정도 오겠죠. 그래서 조금 검게 찍는 게 훨씬 낫다. 네. 어둡게 찍은 것은 거의 영스탑하고 컬러가 똑같은데 밝게 찍은 것은 조정이 보정이 안 된다 거의. 그래서 버려야 된다 사진을. 딴 컬러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 카메라마다 제조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테스팅도 해보고 풍부정을 하시려고 촬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저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이 없을 때는 버려요. 근데 굳이 또 그걸 살리겠다고 하면 어둡게 찍어서 보정을 해라. 밝게 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 라이트룸이나 아도브 포토샵을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정이 후보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RAW로 찍어서 보정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